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공식 선거운동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TJB가 대전, 세종, 충남 유권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이수복 기자입니다. 먼저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7.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6.7%로 윤 후보가 9.3%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에 앞섰습니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8.3%, 정의당 심상정 후보 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와 5, 6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0대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고 30대에서는 후보 간 지지율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표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도층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성별 지지율은 윤 후보가 남녀 모두에게서 앞섰지만 윤 후보는 남성층, 이 후보는 여성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1대1로 맞붙을 경우 누구를 찍을지 물었더니 이재명 38.6, 윤석열 49.2%로 두 후보 간 격차가 다자대결 때보다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 안철수 후보 간 양자대결 시에는 안 후보가 이 후보에게 3.9%포인트 근소한 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대선 성격에 대해선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정권 심판론이 53.8%로 37%인 정권 연장론보다 크게 우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8%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 또는 잘못하는 편이다라고 답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7%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37.8%, 국민의당 10.3%, 정의당 3.2%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TJB와 뉴스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 유권자 2,833명에게 자동응답 조사로 물었으며 응답률은 7.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만 명이 넘어 이번에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지역의 민심 살펴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현직과 전직 시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장서영 기자입니다. 대전시장 후보군 중 허태정 현 시장이 20.9%로 가장 앞섰지만 박성효 전 시장이 16.7%로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정용기, 이장우 전 국회의원들이었고 민주당 장종태 전 서구청장은 8%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정상철, 박용갑 후보는 6.3%, 장동혁 4.4%, 박상래 3%, 정기현 2.7%, 김윤기 2.5%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후보 중 허태정 시장이 31.8%로 가장 높았고 장종태 전 서구청장 10.7%, 박용갑 중구청장 8%, 정기현 대전시의원 4.9%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25.1%, 이어서 이장우, 정용기 전 의원이 각각 11.8%와 11.4%로 뒤를 이었고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과 장동혁 전 대전시당 위원장이 6%대로 4위와 5위였습니다. 대전시 교육감 적합도에서는 현직인 설동호 교육감이 29.8%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성광진 12%, 박백범 7.8%, 정상신 4.4% 순이었습니다. 대전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역점 추진 과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28.5%로 1순위로 꼽혔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완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TJB 장서경입니다. 이번엔 세종의 표심 알아보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에 비해 많은 13명의 후보가 세종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현직이 우세했습니다. 이어서 김성민 기자입니다. 세종시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3선에 도전하는 현직 이춘희 시장이 21.9%로 가장 우세했으며 10.6%인 국민의힘 최민호 시당위원장과 오차범위 밖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7.5%, 송하영 전 시당위원장, 이세영 변호사가 각각 6%대로 나타났습니다. 배선호 정원희 후보는 5%대, 조관식 장청규 4%, 이성영 3.9%, 성선재 3.6%, 이혁재 안봉근 후보는 3% 미만이었습니다. 누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게 가장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는 이춘희 시장이 32.8%로 큰 차이로 앞섰으며 이어 조상호 10.3%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최민호 현 시당위원장이 16.2%로 우세했고 송하영 전 시당위원장이 10.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세종시 교육감 적합도는 역시 현직이 우세했습니다. 최규진 현 교육감이 20.2%로 9.7%인 최태호 대학교수협의회 공동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송명석, 사진숙, 강미애, 윤재국 후보가 5% 이상, 최정수, 이길주, 유문상, 김대유 후보는 5% 미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세종 시민들은 10명 중 3명인 32.1%가 청와대 집무실 등 행정수도 완성을 가장 역점 시책으로 꼽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24.3%, 부동산 시장 안정이 15.8%였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다음은 충남입니다. 충남지사 후보군 가운데는 현직인 양승조 충남지사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명수, 홍문표, 김태흠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충남 도지사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양승조 지사는 20.7%로 오차 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였고 국민의힘 이명수 현 국회의원이 11.8%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홍문표 국회의원이 각각 9%대, 김태흠 의원이 8.8%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박찬주, 김동완, 민주당 복기왕, 강훈식, 황명선 순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정의당 신현웅 후보는 1.3%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양 지사가 30.1%로 우세했으며 뒤를 이어 박수현 15.8%, 복기왕 6.5%, 강훈식 5.7%, 황명선 5.1% 순이었습니다. 또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20%를 넘겼고 잘 모른다도 12.8%나 됐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는 홍문표 의원이 14.2%, 다음은 이명수, 김태흠 의원이 13%대, 12%대로 바짝 뒤를 이었고 박찬주, 김동완 순이었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7.4%로 가장 높았고 잘 모름이 14.7%였습니다. 충남도의 역점 추진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대전과 마찬가지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28.5%를 차지했으며 저출산과 고령화 해결이 17.1%로 뒤를 이으면서 농촌 지역의 인구 구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엿보였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네, 앞선 보도에서 충남교육감 후보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특정 후보의 대표 경력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충남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부득이하게 공표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대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14명이 나오면서 하루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동구 요양원 입소자 5명이 한꺼번에 확진됐고 유성구 요양원에서도 입소자 4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요양원 내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0대와 90대 확진자 2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208명을 기록했고 현재 5,271명은 재택 치료 중입니다. 충남은 천안에서 1,24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 아산에서 414명이 신규 확진되는 등 모두 2,498명이 추가됐습니다. 세종은 353명이 추가 확진됐고 확진자 가운데 4명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오미크론의 확산세만큼이나 코로나 방역 조치들도 빠르게 추가되고 있죠. 추가되고 바뀌는 방역 정책들에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방역 지침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의 노인복지관, 모니터 등이 설치된 큰 강당에 사람 하나 없이 텅 비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조치로 전국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운영이 전격 중단된 겁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까지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직원들은 같은 날 오후 노인시설 운영 중단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좀 다 한 상태인데 느닷없이 이렇게 또 취소하게 돼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달 14일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과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시작으로 진단검사 체계 개편, 거리두기 연장, 재택치료 개편 등 한 달 사이 수많은 방역 정책들이 쏟아졌습니다. 잦은 변동으로 방역 수칙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자 장소와 시간별로 달라지는 수칙을 안내하는 민간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사이트의 인기와 별개로 복잡해진 현 방역 정책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접촉자 추적 등도 하지 않고 역학조사도 확진자가 직접 입력하는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QR코드를 여전히 사용하는데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감염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꿨다면 검사와 추적에 관한 방역 조치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킬 수 있을 정도로 단순화하면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위험 아니면 고위험 장소 중심으로 이 방역 지침을 좀 단순화해야 할. 반면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며 QR코드 유지 등은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방역 수칙 정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11만 9천 마리의 닭을 키우는 당진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엔 4만 8천 마리 규모 가금 농가 한 곳이 있으며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들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출입 통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4일 천안의 토종닭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됐고 지난달 닭 72만 마리를 기르는 예산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올겨울 들어 충남 11곳, 세종 2곳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홍성군은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충남 도내시군 최초로 민원 응대부서 공무원에게 목걸이형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습니다. 웨어러블 캡은 민원인이 폭언과 폭행을 가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 여부를 알리고 사용할 예정이며 민원실과 복지부서 등 외부인 출입이 잦은 6개 부서와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비치했습니다. 충청권 외식업계가 오는 23일부터 치킨과 죽, 김밥, 햄버거, 떡볶이, 피자, 커피 등 12개 품목 가격을 공개하는 정부의 외식가격 공표제 실시 방침을 놓고 상인들에 대한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식업계는 배달비 상승에 영업 제한까지 겹친 데다 식자재와 인건비, 에너지 비용이 올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도 상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1월 외식 물가지수 상승률은 대전 6.1%, 세종 5%, 충남 4.9%로 상승하는 등 전국 평균 5.5%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금산군 제안면 한국타이어 공장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6헥타르를 태웠습니다. 산림청은 불이 나자 산불 진화헬기 2대와 진화 차량 2대, 진화대원 80명을 동원해 1시간 35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농지에서 불티가 야산으로 옮겨부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조사 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발생이 잦아지면서 산불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특히 내일 정월 대보름에는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지만 2월 산불 위험 지수가 전년 대비 50% 상승해 지불놀이 등의 민속놀이로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전국적으로 11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가량 늘었습니다. 자연 발화 가능성이 있는 고온의 깻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공장에 불이 나게 한 직원과 공장 대표가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보령의 김 생산공장 직원 71살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깻목 100여 개를 제대로 식히지 않은 채 보관했고 이튿날 깻목에서 자연 발화가 시작돼 주변 냉동 창고 등을 모두 태워 100억 원대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직원 A씨에게 금고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장 대표 54살 B씨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금고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남성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1심에서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은 30살 양모 씨의 2심 첫 공판을 엽니다.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항소한 검찰은 2심에서 사형 구형과 함께 1심에서 기각된 성충동 약물 치료도 다시 청구할 전망입니다. 보령시는 국방부가 웅천 사격장과 대천 사격장 주변을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보상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정 고시는 군 사격장 등 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보령 지역 대상자는 2,600여 명이며 소음 기준에 따라 1종 지역 1인당 월 6만 원, 2종 월 4만 5천 원, 3종 월 3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며 거주기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지급 규모가 결정됩니다. 충남도가 올해 3조 4천억 원 규모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건설 공사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체 공사의 65%를 상반기에 발주하고 지역업체의 공사, 용역 참여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발주 건설은 5,429건, 3조 4,281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992억 원 등 천안시가 542건, 2,25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